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85강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85강은요, 2차 함수 마지막인 것 같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식 구하기로 됐습니다. 자, 네 문제 있는데요. 하나 풀어봅시다. 첫 번째부터. 자, 첫 번째.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2차 함수의 표준형을 구하고 꼭 지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그래프 보시면 특정한 두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여기를 지납니다. 그죠? 이 점 뭘까요? 이 점. 이 점 오케이. Y축과 만나니까 얘는 Y 절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는 0,4를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0,4를 지나네요. 지나니까 대입하셔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X가 0일 때 Y가 4가 돼야 되니까 X가 0이라면 얘 두 개 날릴 수 있고 B가 바로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은 써먹었고요. 이제 이 점. 이 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점은. 오케이. 얘는 X축과 접하니까 X축을 지나가니까 X절편이겠네요. 그죠? 그럼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값이 돼서 이 친구는 4,0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실 때 0,4를 지나고 4,0을 지나네.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지나니까 또 대입합시다. X가 4일 때 Y가 0이 되고 싶어요. 그럼 X가 4일 때 Y가 0이 되고 싶으니까 계산해 볼게요. 자,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a 플러스 4가 0이네요. 그죠? 그럼 정리하면 4a 마이너스 12는 0이 돼서 4a는 12. 그러니까 a는 3이 되겠습니다. 3. 그죠? 자, 그러니까 최종적인 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4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 이 식을 표준형으로 고치래요. 그죠? 뭐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2차 함수의 무슨 형입니까? 얘는 2차 함수의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그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골라서는 일반형인데 얘를 표준형 고치랍니다. 표준형의 장점은 뭡니까? 표준형의 장점은 그쵸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y는 자, 세 방법을 해볼게요. y는 일단 마이너스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1차식을 제곱해야 2차식이 나오니까 요까지는 세팅해 주셔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전개했을 때 플러스 3이 나오고 싶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감안하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x가 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그래야 마이너스 만났을 때 플러스 3x 될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들어갈 때는 요 놈의 절반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상수항만 일치시키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은 얼마예요? 4분의 9고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상수항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내가 되고 싶은 숫자는 4입니다. 4는 4분의 16입니다. 16. 그죠? 그러니까 센스 있는 친구는 내가 이까지 정리했을 때 상수항에 이까지 정리했을 때 상수항 숫자의 분모가 4가 나왔으니까 이 친구도 4로 통분해 주자. 분모를 4로.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좀 센스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지금 내가 내 맘대로 정리한 식에서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4분의 9인데 내가 되고 싶은 건 4분의 16이니까 더하기 4분의 25를 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이 같고요. 이 친구의 장점은 뭡니까? 지금 드디어 표준형 고쳤어요. 그죠? 표준형 고쳤으니까 장점은 꼭지점을 바로 할 수 있다. 꼭지점은 뭡니까? 꼭지점은 x-2분의 3이 0이 되는 그때 x 값입니다. 그죠? 답은 2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골라보시면 리을의 이 나오네요. 리을의 이. 그죠? 그래서 리입니다. 리.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자, 2번 봅시다.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 자, 또 센스 있는 친구는 오케이.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다라는 감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문제를 풀다 보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이 있고요. 얘는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그죠?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식 구하래요. 일단 표준형 바꿔보시다. 이따가 바꾸식 구하고 이 그래프에서 꼭지점 A, 꼭지점 있고 A 꼭점이래요. 그 다음에 그래프와 Y축 교점 B, 그 다음에 그래프 X축의 양의 부분의 교점 C, 여기 있네요. C. 그죠? 이거로 이루어진 A, B, C의 넓이를 구해달라 했어요. 오케이. 그럼 해봅시다. 자, 천천히. 일단 표준형 고쳐봅시다. 그럼 Y는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를 묶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아까랑 똑같이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 게 1차 작업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개했을 때 플러스 4x가 나와야 돼. x항 계수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뭡니까? 마이너스 4x가 나와야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플러스 될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전개했을 때 2배가 펌핑 됐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들어갈 때는 그놈의 절반인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고 4에다가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까지 전개했을 때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내가 되고 싶은 식은 플러스 10이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16을 더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꼭지점을 확정 지을 수 있네요. 이 A라는 점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A라는 점이 2,1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2,16. 그죠? 2,16. 자, 그다음에 교점 B도 구할 수 있네. B는 교점이 Y축의 교점이니까 Y 절편이겠네요. 그럼 X의 0일 때 값이니까 날라가면 12만 남아서 이 친구는 0,12입니다. 그죠? 0,12. 자, 그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래프와 X축의 양의 부분의 교점입니다. X축의 양의 부분의 교점이 여기인데 여기 그죠? 이 좌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좌표를 X절편입니다. 그죠? X절편. X절편이 지금 눈으로 봐도 여기 하나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X절편이니까 이 식에서 Y가 0일 때 값이란 말이에요. Y가 0일 때 값. 그죠? 그래서 0을 집어넣어 보면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12는 0이 나오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게 좋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제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가 인수분해 되리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센스 있는 친구는요. 자, 해봅시다. 그러면 2, 6의 12에다가 6에 마이너스를 주면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면서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없는 자리에 플러스 주고요. 문자는 XX 쏟아다 주면 하나의 해는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그래서 2차 함수에 y는 0을 집어넣고 해를 구한 것은 그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해가 6이 나오니까 그때 이 C의 x좌표가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C좌표는 정확하게는 6, 여기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표준형 고충은 이거 하나고요. 자, 이제 ABC 넓이를 구해볼 텐데 선생님이 원래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뭐냐면 자, 일단 이 좌표들 다 구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이 A라는 꼭지점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갈라봤어요. 지금 ABC를 구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삼각형이 선생님이 뭐 여기를 D라 할게, D. 그러면 이 AD를 밑변으로 보면 요렇게 높이, 그 다음에 요렇게 높이를 생각하면 높이가 지금 뭡니까? 높이의 합이 0에서 6까지니까 6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요것들 높이 곱하기 그다음 밑변 요렇게 해서 밑변 요 AD가 되겠죠. AD. 그래서 이 AD 좌표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는 걸 선생님이 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D를 구하려 치면 이 0,12와 6,0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직선의 방정식. 그럼 뭡니까? 기울기가 Y는 6이 증가할 때 그죠? 6이 증가할 때 12가 감소했어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이 BC라는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일반화 시켜가지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서 배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두 점이 있으면 직선 하나 결정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워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D라는 좌표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D는 X가 2일 때 값이니까 여기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0이니까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8이 돼요. 그러면 AD의 길이를 알 수 있죠. 왜냐? 이까지가 16이고 여기가 8이니까 이 남은 길이는 8이 되겠죠. 8. 그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얼마가 나옵니까? 답은 6, 8의 48 절반이니까 2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관점은 얘를 밑변으로 보면 요 높이 해서 물론 이제 이 삼각형 입장에서의 높이가 얘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 구체적으로 2랑 4랑 것도 알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죠. 왜냐면 어차피 이거 더하고 얘 더할 거니까 전체 높이를 6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 밑변이 8이니까 8 곱하기 6 나누기 2에서 답은 24라고 셈을 생각했고요. 아니면 어떤 것도 있느냐? 이것도 괜찮죠. 자, 어쨌든 답은 24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그림이에요. 이렇게 사각형. 그래서 이 사각형에서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거 있죠.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거 1번, 그 다음에 2번, 여기 3번 요 세 개 사각형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방법도 해볼게요. 자, 여기 6이고 여기 10이니까 전체 얼마입니까? 72에서 이제 3개 뺍니다. 2번 뭡니까? 2번은 이 길이가 4입니다. 지금 10에서 16 차이니까요. 그죠? 4고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4, 2, 8의 절반이니까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은 6 곱하기 12 나누기 2니까 36인가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이게 뭡니까? 4 곱하기 16 나누기 2 하면 30인가요? 잠깐만 2 6 곱하기 미안해 6 곱하기 16이니까 72가 아니라 96이네요. 96.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16 나누기 2니까 64의 절반이라서 32네요. 그죠?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 이거 다음 얼마 나옵니까?
72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6, 96, 72 빼면 답은 24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취하셔야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방금 했던 것처럼 좀 관찰했을 때 얘를 밑변으로 볼 수도 없고 이것들을 셋 다 밑변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밑변을 정해버리자. 여기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길이가 8인 거 알겠고 여기 높이 더했을 때 6이니까 8 곱하기 6 나누기 그거 좀 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문제 풀었고요. 답을 내보시면요. 꼭지점은 이 형태라서 지읒이 나오고요. 지읒. 그 다음에 넓이는 24니까 즈입니다. 즈. 그죠? 즈. 자, 다음 3번입니다. 3번. 자, 3번도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봅시다. 3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나와 있고 이게 원점을 지난다 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사실상 원점을 지나니까 x에 0을 집어넣으면 y도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 뜻이 c는 사실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면 0을 집어넣을 때 0이 되려면 c가 없어야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 a, b, c의 구체적인 값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것들의 부호를 묻고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패스할게요. 어쨌든 c가 0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옳은 거 모두 골라야 했습니다. 그죠? 자, 보기 봅시다. 보기. 첫 번째 보기. 자, 첫 번째는 AB 값이 음수랍니다. AB 값이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했습니다. 일반형. 그죠? 우리 근해 공식 구할 때도 이 관점을 많이 취했는데요. 자, 뭐냐면 우리 얘를 지금 꼭지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x축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고쳐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고쳐볼게요. 자, y는 일단 뭐로 묶습니까? 최고차항 계수 a로 묶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까지 하는 건 여러분 기본 세팅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마치 아까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2를 표준형 고칠 때는 y는 마이너스로 묶고 x제곱을 묶었던 것처럼 여기가 a였으면 이를 a로 묶는 게 1단계라고요. 그죠? 자, 어쨌든 묶었어요. 자, 묶었을 때 자, 보시면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 x항의 앞에 개수가 플러스 b가 나오고 싶어요. 그죠? 근데 플러스 b가 나오려면 여기서 전개했을 때 x항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앞에 a가 있는 거 감안하면 a분의 b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야 a랑 a분의 b를 곱해서 a가 날아가면서 bx가 남을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개했을 때 a분의 bx가 되려면 들어갈 때는 요 a분의 b의 절반이니까 얼마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2a분의 b가 들어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근해 공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여기랑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완전 제곱꼴로 고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 뒤에 플러스 여기 뭐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 꼭지점 알 수 있죠. 꼭지점 뭡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y는 뭐가 나올 텐데 어쨌든 꼭지점 x좌표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고 우리는 이 자체를 축의 방정식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지점 자체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로선을 그으면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그 축의 방정식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지금 축의 방정식인 마이너스 1이 되는 사실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2a 분의 b가 1이란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a랑 b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실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자, 첫 번째 a,b가 음수래요. 그럴 수 있나요? 없죠. 왜냐면 2의 분의 b가 양수라는 얘기는 a도 양이면 b도 양, a도 음이면 b도 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지금 부호를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여기 최고차항 계수 a가 지금 이게 위로 볼록이니까 a가 음수인 것도 알고요. 그럼 a가 음수라면 b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음수가 돼야겠죠. 그래야 음수분의 음수에서 양수가 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답은 틀렸습니다. 희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a, b, c가 음수를 했어요. 이것도 틀렸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c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b, c 값은 0이 돼야 됩니다. a, b가 뭐든 간에 c 하나가 0이 되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그죠? 그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부터 봅시다. 우부터. 자, 우부터 보시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입니다. 자, 이걸 보시고 잘 관찰하셔야 돼요. a, b, c가 다 살아있고 4랑 2네? x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2b가 되니까 x에 2를 집어넣어야겠다. 다시 말하면 이 말 뜻은요.
이 친구를 fx라는 함수로 뒀을 때 f2 값의 부호가 뭐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2가 x축의 양의 방향 여기쯤에 2가 있죠, 그죠? x가 2일 때는 당연히 함수 값이 밑에 있으니까 f2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 값이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이 부호가 음수라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3번. 네, 3번의 밑에 거 봅시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0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4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결국 이건 f 마이너스 2 값을 물어본다는 얘기인데 f 마이너스 2가 0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봅니다. 축이 마이너스 1이고 x 요 원점을 지나는 얘기는 축을 기점으로 이 거리가 1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차함수 특성상 축을 기준으로 좌우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 거리도 똑같이 이거랑 같이 1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0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f-2는 0 값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축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 성질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입니다. 봅시다. 어는 4분의 1의 a 더하기 2분의 1b 더하기 c가 양수라고 했어요. 자, 이거 봅시다. 이번에는 x에 2분의 1을 대입해보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대입하시면 2분의 1 여기 해야 되네, 그죠? 여기 2분의 1이 있고 당연히 이 친구는 음수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양수라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4분의 1의 a 마이너스 2분의 1b 더하기 c가 양수냐?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c는 살아있고 4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x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ax 제곱 더하기 bx 자리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보면 여기 어딘가 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요. 이 친구 함수값은 양수니까 얘가 양수인 게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답을 조합해보시면 미음의 5가 나옵니다. 미음의 5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어진 함수식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C가 0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봅시다.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4번. 자, fx가 1, 그 다음에 g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됐고 f3, f4, f5, f50 그 다음에 g50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추가로 이게 100이 되기 위한 상수 K를 물었습니다. 양수 K요. 그죠? 자, 4번 봅시다.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평행 이동에 대해서 서로 겹쳐질 수 있답니다. 자, 일단 이 친구 지금 일반형인데요. 표준형 한번 고쳐볼게요. 자, 표준형 고치고 싶은데 고맙게도 이거 둘 다 지금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죠? 뭐 실제 곱셈공식을 생각해봐도 완전 제곱식인 거 알 수 있고요. 아니면 그거 생각해볼 수 있죠. b제곱 빼기 4ac 그죠? 판별식이라고 불렀는데 중3 때는 이제 판별식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어쨌든 이 식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다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 정리해보시면 얘는 x-1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x-2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뭐 그 사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이 f랑 g는 서로 평행이동한 관점의 식이구나. 그래서 f를 써보시면 f는 y는 x-1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g는 y는 x-2의 제곱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요. 자, 여기 원점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습니다. 그러면 x-1의 제곱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지금 f라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g라는 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죠? g라는 식. 평행이동이니까 도형의 모양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이 말 뜻은 뭡니까? f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여러분?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1만큼 평이동하면 그게 g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F랑 또 G 사이 관계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보세요. 이거 봅시다. 자, 이렇게 봅시다. F는 G랑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채워볼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문자를. 자, 선생님이 뭐 fx라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뭐 쓰면 될까요?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F에 뭡니까 여러분? F에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F에 2를 집어넣으면 F에 2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1이 되는데 그죠? F에 2를 집어넣으니까 1인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G에다가는 3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한 칸 옮겨지니까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F2랑 G3 값이 같은 거예요. 그죠? 숫자를 좀 더 키워볼까 그러면 F 만약에 11을 넣었어요. 11. 그럼 11을 넣으면 여기 100이 되는데 그죠? 여기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13을 집어넣어야 같은 거, 11을 집어넣어야 같은 거죠. 그래야 12 빼기 2는 10이 되고 10의 제곱 100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F11은 G12랑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화시키면 FX를 집어넣는다면 G에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이 두 개가 같은 식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저 보세요. F를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 G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G 입장에서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F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 잠깐만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그죠? 이것도 괜찮네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F에서 F가 X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면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우리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 치면 이제 이런 식이 될 거니까 그제야 이 식이랑 같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F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그때 이 G라는 그래프랑 같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 관계식을 얻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풀립니다. 자 봅시다. 여기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F3으로 출발해 보면 F3이랑 같은 게 뭐예요? F3은 G4랑 같은 거죠. 그죠? 다음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F4는 G5랑 같은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보세요. 3이면 4, 4면 5, 5면 6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죠? 순차적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3이면 4고 4면 5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 값이 뭔지는 의미가 없죠. 어쨌든 분자분모 같으니까 약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0도 아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랑 5랑 같고요. 5랑 6이랑 같을 거고 그러면 이 50 입장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F49랑 같으니까 6까지 날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은 남은 건 G3분의 F50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G3이 얼마예요? G3 여기 3 집어넣으면 3 빼기 2는 1이니까 1이라서 날아갈 수 있고요. 답은 F50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F50이 남았는데 F50은 뭐란 얘기입니까? 50은 여기 50을 집어넣어 보시면 49의 제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뭐 물론 49를 직접 두 번 곱하면 되겠지만 곱셈공식 활용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50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50의 제곱은 2500 마이너스 2AB가 100이고요.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니까 답은 2401이 나오겠죠. 그죠? 물론 49 두 번 곱해도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역시 F3면 F4가 같아요. 갖고 다 날릴 수 있고 그럼 결국은 여기 앞에 있는 F에 K-1까지도 GK랑 같아 날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G3은 뭡니까? G3은 뭡니까? G3은 1입니다. 1. 그죠? 여기서 G3 1입니다. 3 집어넣었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이 말 뜻이 FK가 100인지를 물었는데 그죠? FK라는 식은 FX가 X-1의 제곱이었으니까 FK는 K-1의 제곱이었죠. K-1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100이 되는 이 K가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럼 결국은 이 K-1이 10이 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양수 K를 물었죠. 그래서 따라서 K는 뭐가 됩니까? K 빼기 1이 10이 돼야 되니까 K는 11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K는 11이고 요 위에 있는 식기값은 240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1과 2401을 골라보시면 매가 나오네요. 매. 그죠? 매. 매. 그리고 4312였으니까 답은 메모리즈입니다. 마론5님께서 이제 부르셨던 노래 같은데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85강까지 해서 2차 함수 마무리 할 거고요. 자, 86강부터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도형을 시작합니다. 삼각 비를 하게 될 텐데
이 삼각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결국은 삼각비는 우리가 앞으로는 직각삼각형을 대상으로만 하게 됩니다. 직각삼각형.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직각삼각형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선을 그어서요? 그렇죠. 수직인 선, 수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 도형에 대해서 삼각비를 논하셔야 되는데 정의를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천천히 해봅시다. 알겠죠? 자, 86강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봅시다.